안녕하세요. 최신 글로벌 IT 뉴스를 매일매일 전달해드리는 테크밀TV의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총 4개의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로그4j의 보안 취약점 발견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차세대 ID, 젯브레인사에서 플릿이라는 아이디를 발표한 것이고요. 이어서 2021년 가장 핫한 IT 자격증은 마지막으로 AWS 리인벤트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와이어드의 뉴스입니다. 제목이 무려 인터넷이 불타고 있다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제목이죠. 인터넷이 이렇게 불타고 있는 이유는 바로 로그4j라는 라이브러리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로그4j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바 언어로 개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라이브러리인데요. 자바 진영에서 폭넓게 사용하는 로깅 라이브러리이죠. 개발을 할 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정보를 텍스트 형태로 남기는 것을 로깅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로그4j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로그4j의 특정 버전에서 변수의 값을 출력할 때 그 값을 문자의 형태로 그대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해당 변수의 값을 실행이나 평가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룩업 기능이란 게 있다고 하는데 그 룩업 기능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cmd라는 변수에 특정 명령어가 담겨 있을 때 그 명령어를 문자의 형태로 그대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한 후에 그 결과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악의로 주입된 어떤 코드가 이 변수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게 실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이제 그 업데이트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이 공지사항을 보시면은 상세하게 그 어떻게 패치를 해야 되는지 해결 방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 내용을 보시고 해결을 하실 수 있으니 자바나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이 기사에 방문하셔서 공지사항 내용을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SD타임즈의 뉴스입니다. 젯브레인사에서 새로운 아이디를 발표한 것이고요. 젯브레인은 개발자들에게는 아이디계의 명품 에르메스와 같은 존재이죠. 젯브레인에서 플릿이라는 이름의 차세대 아이디의 프리뷰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차세대가 뭐가 차세대인가? 차세대라는 단어는 너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발표된 특징은 가볍다, 스마트하다, 분산형 구조를 지원한다, 협업 기능이 극대화되어 있다 등입니다. 보시는 화면이 이제 젯브레인 플릿의 공식 홈페이지인데요. 생긴 거는 아이디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몇 가지 이제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라이트하다. 그래서 그냥 텍스트 에디터처럼 라이트하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컴퓨터에 이제 플릿과 소스 코드를 같이 둘 수도 있고, 근데 스마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텍스트 에디터뿐만 아니라 랭귀지 서버나 코드 엔진 등을 같이 이제 담고 있다 등의 내용이고요. 이제 컨텍스트 어웨어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이제 영상에서 한번 그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되어 있다. 플릿 자체를 우리의 컴퓨터에서 근데 이런 랭귀지 서버나 코드 엔진 등의 실제로 뭔가 리소스를 잡는 것들을 원격 서버 등에서 이제 분산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실제로 스페이스라는 서비스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젯브레인에서 제공하는 어떤 클라우드에서 이제 개발 환경이 세팅된 VM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협업을 할 수 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동일한 소스 코드에 대해서 서로 같이 이제 협업을 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다양한 언어를 지원한다. 뭐 이러한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이 영상이 이제 젯브레인에서 발표한 플릿 공식 소개 영상이고요. 보시는 이 하얀색 화면이 이제 젯브레인 플릿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라이트한 그런 텍스트 에디터의 형태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실제로 프로젝트를 임포트를 합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는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코드이고요. 이제 메이븐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소스 코드를 보게 되면 어떤 하이라이팅 기능 같은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스마트 모드라는 것을 이네이블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프로젝트의 성격을 파악해서 어떤 설정들을 자동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븐 임포트라든지 뭐 자바 빌드 세팅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 프로젝트의 성격을 플릿이 인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언어나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주지 않아도요. 그런 스마트 모드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기능은 이제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어떤 얘기를 나누냐면 이제 공동 개발, 협업 개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제 구글 드라이브의 워드 같은 거 수정할 때 누가 어디 수정하고 있는지 막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제 두 분이 같이 하나의 파일을 수정할 때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누가 수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이는 뭐 이런 협업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되는 내용은 실제 이제 VM을 통해서 개발 환경을 세팅할 수 있고 그 개발 환경 위에서 이제 플릿을 띄우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젯브레인에서 제공하는 스페이스라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특정 VM에 개발 환경을 세팅하기 위해서는 이제 라이브러리나 뭐 설정 파일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설정되면서 오픈 아이디라는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이 개발 환경 VM 위에서 이제 플릿 아이디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을 우리가 일일이 우리 로컬 PC에 세팅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그런 VM, 모든 게 세팅된 VM 위에서 이런 플릿 아이디를 띄워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가 세팅된 환경에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또 협업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이제 플릿, 아직 저희가 뭐 설치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더니 아직 뭐 다운로드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기능이 나와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면은 한번 또 추가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는 CIO 뉴스이고요. 10개의 가장 핫한 IT 자격증, 요즘 시대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핫하다는 것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했을까 한번 보시면요. 글로벌 IT 교육 회사인 글로벌 트레이닝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년 한 10,000명 정도의 IT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고 데이터를 뽑아내서 리서치를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리포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리서치 안에는 IT 실무자들의 어떤 연봉 트렌드라든지 직군에 대한 연봉 트렌드, 가장 높은 연봉을 보장하는 IT 자격증, IT 기업의 어떤 어려움, 어떤 기술들이 요새 가장 필요한지,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요새 채용을 많이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매년 리서치를 한다고 하고요. 새로운 리서치 결과가 올해도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자격증이 가장 요새 그런 구인 공고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지 뭐 그런 정보를 데이터 기반으로 매겼다고 합니다. 자격증 순위 10개를 보시면요. 첫 번째가 CISSP라는 자격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공인 정보시스템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보안과 관련된 자격증이죠. 두 번째는 AWS Solutions Architect Associate, 세 번째도 AWS 클라우드 프랙티셔너, 세 번째는 역시나 이제 보안과 관련된 자격증이고요. 다섯 번째는 구글 클라우드와 관련된 자격증, 여섯 번째는 또다시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프로페셔널, 따기 굉장히 어려운 가장 상위 레벨의 자격증이죠. 일곱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에 대한 자격증이고요. 여덟 번째도 역시나 보안과 관련된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열 번째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렇게 이제 랭킹이 매겨져 있습니다. 이 자격증을 어떻게 순위를 매겼는지 저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만 보았고 실제로 이 리서치 결과물을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게 이제 전 세계 전체 자격증 대상으로 한 건지 아니면 특정 분야 대상으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 자격증 대상으로 했다면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죠.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인데 첫 번째가 보안, 두 번째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전 세계적인 동향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있고 기업들의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비단 뭐 글로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회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들도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을 또 배울 수 있는 데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지식이 있는 어떤 그런 인재를 채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좀 높은 점수를 당연히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더군다나 AWS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에서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AWS 자격증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AWS 자격증은 총 4가지 카테고리에서 총 11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가장 기초인 클라우드 프랙티셔너부터 어소시에이트,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프로페셔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격증인 전문 분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랙티셔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경험상으로는 이제 입문자 분들도 대략 한 두세 달 정도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취득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한국어로도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소시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한 1, 2년 차 되는 주니어 엔지니어 분들이 충분히 취득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프로페셔널과 전문 분야는 난이도가 아주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어쨌든 취득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자격증들이죠. 그래서 커리어를 좀 성장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AWS 자격증 주목하시고 취득에 도전을 해보셔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 한번 AWS 자격증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그런 방송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AWS 리인벤트 2021이 개최됐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개최된 지는 한 1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미국에서 영어로 개최되기도 했고 또 국내 분들이 이제 발표를 해주시기도 했고 미국에서 발표된 내용들은 이제 아마존 그 웹서비스 코리아의 윤석찬 님께서 또 한국어로 친절하게도 번역을 해주셔가지고요.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편하게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WS 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들에 대한 중요도는 이제 굉장히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신규 서비스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어떤 것들의 좀 중요도가 방점이 찍히고 있는지 항상 좀 트렌드를 보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AWS 코리아 유튜브 방문하셔서 이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하나가 하나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전 세계 IT 뉴스를 매일매일 받아보십시오. 감사합니다.